안녕하십니까. 김명락 교수입니다. 오늘이 월요일 밤인데, 제가 지금 녹화를 그냥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언제죠? 4월 3일 금요일이 3주차죠. 그때하고 4월 10일 금요일이 4주차 이렇게 되는데, 4월 3일 금요일과 4월 10일 금요일 날, 여기 학생 여러분들 각자 컴퓨터에 이것저것 뭘 많이 설치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혀 지금 안 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4월 7일 날 말씀드렸던 것만 올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4월 3일 금요일, 그다음에 4월 10일 금요일 2주 중에 이론적인 얘기는 다 빼고, 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딱 정확하게 뭘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다시 지금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4월 10일까지 설치했어야 되는 것이 안 되어 계시는 분은 지금 이 동영상 보고 요것만 따라 하시면은 4월 17일 이후에 수업을 이제 따라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제가 2주 정도 해보니까 이게 약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메라를 띄워서 제 얼굴도 보이고 여기 학생분들 얼굴도 보고 뭐 10분 정도 지나서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시작은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쭉 보여드리는 거를 뭐한 5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들으려고 카메라 모드로 딱 돌아가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시간 안에 하려고 하는 작업을 교재를 보고 다 이미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뜨셨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혹시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자리를 뜨시는 거면은, 이게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동안 전혀 못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최대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직접 해 보시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잘 안 되는 거는 뭐 저희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 때나, 저번에도 뭐 좀 늦은 시간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바로 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끝까지 같이 가실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한 중반부터는 어떻게 돼 버리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뭐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 선수들 야구하는 거 한 3 시간 동안 앉아서 보듯이 그냥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은 배우시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좀 꼭 좀 따라와 주십사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화면, 제 컴퓨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3월 27일 강의 자료와 4월 3일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이 압축 파일, 요 세 개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 클래스가 아니죠. 와이셋, 그쵸, 와이셋. 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클래스 들어와서 강의 공지 게시판에 가보시면, 자, 여기 3월 7일, 요 글 안에 보면 3월 7일 강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3일 강의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10일,
여기 이제 보면 압축 파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절로 빼고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은 3월 27일 거부터 먼저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열리실 테고 자 여기는 이제 뭐 개념적인 거니까 자 이런 거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데 대부분 이걸 다 하셨을 텐데 이걸 못 하셨을 것 같은 그 몇 분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하신 분들은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자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에 지금 파이썬이라는 걸 설치하고 싶은 건데 파이썬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면은 파이썬을 포함해서 필요한 여러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걸 제일 권하냐면 일단 구글에 가셔가지고 구글에 아나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맨 위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를 가셔서 여기 다운로드가 있죠. 우측 상단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조금만 내려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버전이 3.7, 2.7 두 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일단 3.7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64비트입니다. 64비트. 그러니까 산지 요즘 32비트가 있나? 한 7, 8년 정도 되면 32비트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이것도 밖으로 뺄게요. 내 컴퓨터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에 가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64비트 중간에 나오죠. 예, 여기 이제 32비트 있으면 여기 32비트로 여기 보일 거예요. 자, 아까 사이트로 가서 그럼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될 건데 그렇죠? 한 40초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아나콘다. 어디 갔어? 이거죠. 이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나콘다 3 2020 이거요. 지금 받고 있는 이건데 좀 기다리죠. 예, 지금 10초 남았다니까. 자, 이 다운로드 다 됐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시고 여기는 이제 이 라이센스에 대한 건데 다른 거 설치하실 때도 라이센스는 그때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가입할 때 막 아주 작은 글씨로 회원 약관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잖아요. 별 생각 없이 동의함 이렇게 눌렀다가 거기에 뭐 엄청나게 우리한테 안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듯이 이 라이센스를 소홀하게 대하면 지금 우리가 하듯이 뭐 공부나 연습용으로 이런 거를 다룰 때는 상관없는데 뭔가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 라이센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라이센스 상향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부로 쓰는 거를 자동적으로 찾아내서 협박 메일을 보냅니다. 이거 뭐 얼마에 합의하지 않으면 뭐 고소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도 시달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보통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너가 뭐 학습용으로 뭐 개인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는 무료인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는 뭐 우리랑 뭐 상의해야 된다. 보통 그런 얘기예요. 일단 어그리 하시고 요거 누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윈도우에 아마 특정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일 텐데 저스트미라고 선택하시면 그 아이디만 그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아나콘다가 되는 것이고, 올 유저들을 선택하시면 지금 쓰고 계시는 윈도우에 어떤 아이디로 들어오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방패 모양 있죠, 방패 모양. 이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완전히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이 관리자 권한이고, 뭐 그 밑에 게스트 권한이 있고, 뭐 어떤 제한된 사용자 권한 뭐 등 이렇게 권한의 종류가 많은데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마 팝업으로 잠깐 뜨셨을 텐데, 근데 윈도우 설정에 따라서는 그게 안 뜨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강조한 거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지는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데이터의 아나콘다 3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탐색기를 열고 여기서 컨트롤 V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이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한 뎁스 위로 빠져 보시면 아나콘다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용량을 보시면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이게 한 몇십 기가바이트 될 텐데, 이것도 한참 걸리니까 제가 끌게요 그냥.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이게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진 않더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 되고,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치는 안 했던 건데, 일단 이거 저는 이제 이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면 결론은 이것도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 에러 메시지는 왜 나냐면은 제가 이전 버전 아나콘다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설치하면 충돌된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뭐냐면 아나콘다를 컴퓨터에 설치만 하고 끝내면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다가 그 아나콘다를 어디다가 설치한지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새로 부팅할 때마다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새로 킬 때마다 아나콘다라는 애가 어느 폴더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해놔야 아나콘다가 제때제때 잘 구동을 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나콘다 3하고 파이썬 3.0하고 연동을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파이썬 3.7을 쓸 때 아나콘다가 이제 기본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 경우에는 앞에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자꾸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인스톨 누르면 쭉 가는데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이걸 두 개 다 체크하시고 이게 또 나오는데, 일단 두 개 다 체크하시고 인스톨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전 그만둘 테니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윈도우 그 검색창에 가셔가지고 여기잖아요. 여기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치가 제대로 됐다면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실행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좀 글씨가 작다 싶으신 분은 여기 위 흰색 바 정도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을 누르시면 글꼴 여기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30번 너무 크려나? 예. 뭐 커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너무 큰데. 좀 줄이겠습니다. 잠깐만요. 28이 좋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상황이 일단 되시면 아나콘다는 제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한글로 가상환경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 가상의 환경이죠. 가상의 환경. 이걸 왜 만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뭐 최소 2달, 석 달 동안 계속 설치를 할 텐데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 가지 개발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필요한 패키지들을 막 설치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꼬이거나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상환경 A라는 걸 만들고 뭐 또 B라는 걸 만들고 C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A라는 가상환경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걔는 가상환경 B, 가상환경 C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B라는 가상환경을 만들고 여기다 설치하면 그건 또 A, B, C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렇게 좀 구별시키는 거죠. 개념적으로. 실제로는 뭐 같은 컴퓨터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컴퓨터가 어떤 상황인지 보려면 아나콘다를 우리가 아까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콘다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콘다 인바이러먼트 약자 env 이렇게 치고 리스트라고 치시면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제 컴퓨터에는 베이스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가상환경이 하나 있고요. 내가 별도의 가상환경을 안 만들었다면 요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이 있고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가상환경이 있어요. 각각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실제로 얘들이 위치하는 그 윈도우 디렉토리 위치예요. 이게 TF라는 가상환경 이름은 텐서플로우를 줄인 말인데 얘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아나콘다 3에 뭐 이 안에 있다는 소리고 이거는 이 폴더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현재 별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가상환경은 베이스 기본이라는 거 기본. 여기 앞에 보시면 베이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설치하면은 여기에 설치되는 거예요. 베이스에. 여기에. 지금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콘다 create -n. 그러니까 콘다를 실행시키는데 일을 시키는 거야. 만들어라. 이 n은 뭐 new의 약자가 될 테고 tf라는 이름의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을 만드는데 얘는 파이썬 3.6을 쓰는 가상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실 아나콘다 설치할 때 파이썬 3.7로 설치를 했는데 버전이 왜 하나 낮은 걸로 설치하냐면 텐서플로우 이 TF라는 가상환경 안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게 될 텐데 텐서플로우가 파이썬 3.7하고는 호환이 맞는 부분이 약간 불안전한 게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호환이 되는 3.6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저는 이미 있는 거 지우고 다시 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노라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TF랑 가상환경이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계속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한 번 나와요. 거기서 Y를 누르시면 쭉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메시지가 한참 나오다가
지금 이게 껌뻑껌뻑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커서. 프롬프트라고 하죠. 요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해서. 이걸 하신 다음에, 키보드 화살표를 위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예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요게 보이실 거예요. TF라는. 우리가 이게 없던 분이 요 부분을 하고 나면 이제 TF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은 지금 성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TF라는 가상환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activate TF.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은 베이스가 TF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커서를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위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명령어가 나올 테고, 요거 앞에는 이거일 테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별표가 베이스에서 TF로 옮겨졌죠. 여기 프롬프트 앞에도 TF라고 써있고, 이 상태에서 설치하시면 TF라는 가상환경 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교재 전체 페이지로는 25페이지. 그죠? 거기 있는 거대로 PIP라고 하는 이거 프로그램 이름인데 여러 패키지들을 좀 편리하게 설치하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일을 시키는데 좀 설치를 해줘. 뭘 설치하냐면은 텐서플로우 얘를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최신 버전의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만든 건데 딥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가 아니면 최신이라 하면 한 2년 이전에 산지 2년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시면 최신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설치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pip uninstall tensorflow 이렇게 한번 설치하셨던 최신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지우신 다음에 uninstall이요. 이걸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는데 install tensorflow 는이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버전이 1.5.0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최신 버전 텐서플로우 설정이 좋은 걸 맞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해보시고 저 뒤에 가서 텐서플로우 간단하게 돌려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러가 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셨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저는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설치가 되면은 텐서플로우까지 일단 설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설치하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니까 저는 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금방 끝날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리퀘어먼트 뭐 이미 만족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요걸 처음 실행하는 분들은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프롬프트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다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분은 웹브라우저가 저절로 이렇게 딱 뜨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그냥 그렇진 않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인터넷 주소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HTTP로 시작하는 여기서 끝까지를 마우스를 긁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죠. 컨트롤 C. 웹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여기다 주소창 컨트롤 V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게 주피터 노트북 실행 상황이에요. 요게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러면은 3월 27일자 강의자를 잠깐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내내 주피터 노트북을 할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시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파이참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인데 이 교재에 적어놓은 요거 따라 하시면 파이참을 설치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시기 좋고요. 이건 좀 읽어보면 좋고. 그리고 요거는 4월 17일 저녁에 저희가 연습을 또 다시 해보긴 할 텐데 이거 이 사람이 파이썬 만든 사람이고 넘어갈게요. 뭐 파이썬은 뭐 좀 쉽다란 뜻이에요. 예. 배우기 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영상에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4월 17일 수업을 따라오시기 위해서 컴퓨터에 꼭 설치해야 되는 거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어보시고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이 교재에 있는 거를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이썬 기본 문법이 이게 좀 너무 가장일 수도 있지만 요 두 페이지만 아셔도 파이썬 문법의 9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뭐 호주의 멜버른이었네? 거기 한 석 달 동안 이제 뭐 입찰하는 거 있어가지고 한 석 달 파견을 가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호주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합동 사무실을 구성해서 일을 했겠죠. 근데 저 맞은편에 앉은 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이제 로페즈라고 하는 스페인 아저씨였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마드리드 산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팬인 줄 알고 레알 마드리드 칭찬 한참 했다가 뭐 알고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어가지고 분위기 괜히 쌓은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스페인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분 보고 뭔가 아는 척도 하고 싶으니까 뭐 인터넷에 급하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시아스가 감사합니다 하고 C가 yes, 뭐 영어로 yes고 뭐 no C 이게 영어로 no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 세 개만 알아도 대화의 80%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눈치껏 막 얘기하다가 뭐 내가 yes라고 해야 될 것 같으면 C 이러고 뭐 좀 뭔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면 no C 이래버리면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면 그냥 그라시아스 이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세 개 가지고 얼추 대화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파이썬도 사실 문법을 세부적으로 알려면 끝도 없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 페이지로 51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요것만 확실하게 하셔도 90%는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달력을 보고 이제 4월 17일 날 좀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필요하신 설치만 꼭 하도록 유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이제 개념 요것도 4월 17일 할 거예요. 요 부분을 똑같이 타이핑을 해서 실행했을 때 요렇게 나오면 텐서플로우가 맞게 설치가 된 거고 뭐 전혀 엉뚱한 에러가 왕창 나온다 그러면은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안 됐거나
현재 컴퓨터가 최신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입니까? 그렇죠. 텐서플로우를 지웠다가 이걸로 좀 확실한 버전 1.5.0 버전으로 다시 가는 이걸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게 3월 27일 날 설치하셨어야 되는 거고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4월 3일 날 하셨어야 되는 걸 보면 자,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이해하고 좀 더 결과가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 좀 염두하셔야 되는 얘기를 좀 그때 했었고요. 네, 그거는 뭐 넘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요거를 4월 17일 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요거는 같이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쭉쭉쭉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크롤링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사실 이 앞에 시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웹크롤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건데 예제 코드를 제가 드렸어요. 예제 코드를 어디 있느냐 그 예제 코드가 바로 얘예요. 이 압축 파일 이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Y색에 있기도 하지만 Y색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그냥 요 3개 파일을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요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 네이버 크롤러는 압축 파일.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D 드라이브에 파이낸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파이낸스라는 폴더 만들었죠. 그죠? D 드라이브에 파이낸스라는 폴더. 여기다가 네이버 크롤러 이렇게 복사하세요. 그게 이거겠죠. 네이버 크롤러. 그리고 여기서 압축을 푸시는데 네이버 크롤러 폴더 안에 풀기. 여기에 압축 풀기 이거 하지 마시고 네이버 크롤러 압축 풀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크롤러 폴더가 생깁니다. 그럼 요 안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4월 7일 강의 자료 제가 전체 페이지를 얘기할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매크롤링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다. 요거예요. 요거. 자, 이제 직접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띄워놓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일단 끕시다. 요거는 어떻게 끄느냐.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걸 일단 닫으시고, 그쵸? 얘도 필요 없으면 닫고. 이거를 우측 상단에 X표를 해서 꺼버려도 되는데,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단계를 밟아서 종료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윈도우 레지스터에 어떤 설정 값들이 꼬여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컨트롤 Z키를 몇 번 누릅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셧다운 뭐 커널 이렇게 나오죠. 컨트롤 C네, 컨트롤 C. 그럼 이렇게 이게 끝나요. 그러면 커서가 돌아오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X표를 눌러서 닫아버리는 것보다는 엑시트를 눌러서 이것도 명령어예요. 이것도 엔터 치면 이거 딱 닫히죠. 이렇게 닫는 게 좀 깔끔하게 닫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합니다. 다시 아나콘다 프롬프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한 건데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가상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자면 콘다 크리에이트 -n 네이버 크롤러
오타 자꾸 나네요. 저도. 크롤러 한 칸 띄고 중요합니다. 이게 한 칸 띄고 파이썬은 3.7. 아까 우리가 TF라는 이름의 가상환경 만들 때는 파이썬 3.6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TF라는 가상환경 안에는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생각이었는데 그 텐서플로우가 파이썬 3.7 버전하고 호환이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버전 하나 낮춘 거고, 우리가 이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 가상환경 안에는 웹크롤링하고 관련된 것들을 설치할 텐데, 웹크롤링은 최신 버전 파이썬하고 아무런 뭐 충돌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뭐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 상에 엔터 키를 누르면 또 쭉 내려와서 뭐 계속 할 거냐 물어보고 예스를 누르면 또 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설치를 하고 나서 사실 이걸 해보시면 요게 없었는데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요게. 그렇죠. 그럼 네이버 크롤러라고 가상한 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하자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 안으로. 네이버 크롤러라고. 액티베이트 네이버 크롤러.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베이스가 네이버 크롤러로.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D 드라이브의 파이낸스 폴더 안에다가 아까 그 예제 코드를 복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D 드라이브의 파이낸스 폴더 안에. 일단 지금 C 드라이브잖아요. 지금 C 드라이브. 이 D 드라이브로 계속 바꿉니다.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CD가 change 디렉토리 약자거든요. 여기서 파이낸스. 그렇죠? 들어가죠. 이건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 오시고, 여기 오시고, 자, 여기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까 설치하신 주피터 노트북은 잘 보세요.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TF에다가. TF라는 가상환경 안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다른 가상환경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랑 좀 다른 걸 할 거예요. 뭐냐면은 pip install -r requirement txt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requirement txt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대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ip라는 애한테 네가 패키지 모듈들을 설치하는데,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서, 리드의 약자잖아요. 읽어서 설치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requirement txt가 어디 있느냐? dir이 이제 이 안에도 들어가겠네. cd 네이버 크롤러,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D드라이브 파이낸스의 네이버 크롤러 폴더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dir 쳐보면은 requirement txt라는 파일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그냥 윈도우 탐색기로 보시면 C 드라이브의 파이낸스 폴더 안에 네이버 크롤러 안에 가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requirement txt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열어보시면 뭐가 이렇게 왕창 보이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홀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는데, 이게 는이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뒤에 있는 건 버전이에요. 버전. 또는 BS4를 설치하는데 버전은 0.1.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많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실수도 하고 이거 다 외우고 있기도 힘드니까 requirement txt라고 하는 파일 안에 이렇게 다 미리 넣어놓고, 집어넣어놓고, 이 폴더까지 온 상태에서 D드라이브의 파이낸스 폴더 안에 네이버 크롤러라는 폴더까지 오신 상태에서 pip install -r requirement txt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이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주피터 노트북도 있어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주피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모듈이 더 있죠. 뭐 콘솔, 클라이언트 이런 거 다 설치하면 돼. 결과적으로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자, 여기 좀 밑으로 내려보 여기 요거를 긁습니다. HTT부터 여기서부터 해도 되죠. 컨트롤 C하고 웹브라우저를 하나 가져오고 주소창에 컨트롤 V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파일들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이버 키워드 IP MB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네이버 키워드 이게 이제 요 확장자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든 파이썬 스크립트가 코드라는 뜻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롤링을 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매크롤링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먼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블록인데 한 블록 안에 이렇게 명령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블록 안에 명령어를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는 거를 수월하게 하려면은 한 블록에 명령어가 하나씩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블록 안에 이렇게 많이 넣었고요. 여기 보면 커널이라는 데 가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그 실행 결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실행의 결과거든요. 얘를 실행한 결과가 여기 뭐 저장 완료 이렇게 뜨기도 하고 얘를 실행한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실행했을 때 나온 실행 결과들을 좀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 커널에 가서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죠. 여기서 이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보면 파이썬 코드가 있고 결과는 없죠. 아직. 그러니까 아직 실행을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지금 녹색이 됐죠. 녹색. 우리가 이거를 편집 모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ESC 키를 누르면은 이게 에디트 이게 커맨드 모드죠. 이 커맨드 모드에서는 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알파벳 B를 누르면 이렇게 한 줄 추가되죠. 여기 가시면 녹색이 되고 녹색일 때는 아무거나 입력할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ESC 키 그러니까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걸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가 되고 여기서 D 키를 누르면 D를 두 번 누르면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 커맨드 모드에서는 라인을 추가하거나 뭐 지우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우선 이 한 블럭에 있는 걸 다 실행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딱 가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nter 키를 딱 누르시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행이 됐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숫자가 딱 뜨죠. 1.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가 실행됐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로. 얘가 실행된 결과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 다음에 쭉 내려서 얘는 아직 실행이 안 돼 있으니까 숫자가 없잖아요. 여기서 키보드 마우스를 갖다 대고 Shift 엔터를 치시면 두 번째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실행의 결과로 저장 완료. 뭘 저장했다는 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세 번째 와서 Shift 엔터 치면 또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별표 상태인 거는 좀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요걸 기다리시면 하나하나씩 늘어날 텐데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돌면은 이게 별표가 숫자로 바뀔 겁니다. 숫자 3으로. 네, 거의 됐을 텐데. 자, 이거 도는 동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를 배울 때는 항상 제가 뭐 다른 데서도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지엽적인 거부터 처음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냥 계속 좀 이렇게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제 코드들을 가져와서 돌려보고 이 예제 코드가 뭐 하는 건지 좀 큰 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금씩 바꿔보고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요. 이 첫 번째는 여기 주소창에 아마 여러분들은 네이버라고 적혀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인터넷 주소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거는 CNN인데 아마 지금 다 처음에는 네이버닷컴으로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컨트롤 C하고 요걸 한번 볼게요. 당연히 네이버 첫 화면 보이겠죠. 왜 네이버가 안 돼? 잠깐만. W가 두 개구만. 이거죠. 그러면 W를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당연히 네이버 첫 화면이 잘 보일 텐데 여기서 마우스 아무데나 빈자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한 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 본사에 있는 서버로부터 이렇게 생긴 HTML 문법을 따르는 웹페이지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웹페이지를 지금 쓰고 계시는 웹브라우저, 뭐 크롬일 수도 있고, 뭐 익스플로러일 수도 있고, HS도 있는데 걔들이 요걸 해석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크롤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걸. 이걸 가져와서 이제 우리 눈에 보기 좋게 꾸미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주소를 주면 그 주소 첫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식의 HTML 웹페이지를 통째로 가져와서 밑에 보면은 되게 길죠, 이게. 엄청 길죠, 이게. 쭉 길죠. 이게 바로 얘예요, 이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웹크롤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주고 거기에 있는 HTML을 다 가져오는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걸 뭘로 하냐면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가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이미 설치가 됐고요. 언제 설치가 됐냐면 이 리콰이어먼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실 때 리퀘스트가 어디였냐? OPQR LBCD 여기네, 여기.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로 들어가 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리퀘스트라는 뭐 패키지,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이제 요 임포트 명령을 통해서 메모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메모리로. 그 다음부터 얘를 쓸 수 있게 되는. 요 자세한 설명을 다시 다음 기회에 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주소차, 인터넷 주소 첫 화면에 있는 이렇게 생긴 HTML을 다 가져오는 것.
기능을 하는 파이썬 코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소를 바꾸면 다음 점 리스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웹크롤링의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려는 건 뭐냐면,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그냥 통째로 가져오니까 이 엄청 긴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딱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걸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BS4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뷰티풀 숲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이버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은 이제 총선이 며칠 안 남아서 일부러 얘들이 막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있죠. 1등부터 뭐 10등까지. 그 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시간 계속 바뀌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1등 이게 요게 1등이에요. 키워드 0이 이게 1등이고 19, 20등입니다. 이렇게 20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저장하냐면은 그 폴더 가보시면 크롤러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네이버 리얼타임 서치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선거 기간이라서 이걸 막아놔서 좀 가져오질 못하는데 선거 기간 직후에 이걸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4월 9일 저녁 5시 3분일 때, 뭐 4월 13일 밤 10시 13분일 때 그 실시간 검색을 여기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하고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웹크롤링을 조금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 가져오니까 바로 써먹기가 좋죠. 이거는 그냥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왕창 가져오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되게 좀 애를 먹고 요거는 우리가 그 딱 원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같이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져온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시다시피 요런 이름을 갖는 CSV 파일에 저장을 했잖아요. CSV 파일. 이 CSV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얘가 그 한컴 오피스의 한셀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이 CSV 파일이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얘를 클릭하면은 한컴 오피스의 한셀이 떠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메모장으로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단어가 있고 콤마가 있죠. 또 단어가 있고 콤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SV 파일이라는 게 콤마로 구별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다 비어 있어서 그런데 다 콤마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값들을 구별하는 값을 CSV 파일이라고 하는데 가장 좀 기본적인 형태의 파일이기 때문에 CSV 파일을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앞에 두 개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지금 우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검색창에서 연세대학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검색 결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이버는 구글하고 다르게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카페라든지 분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에서 지식인 검색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라고 검색을 한 지식인 검색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네이버 첫 화면에 있는 걸 긁어온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네이버 사이트에 가서 뭔가 액션을 한 거잖아요. 그 액션이라는 거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거를 검색을 눌렀다.
그리고 이 지식인 카테고리 눌렀고 또 해당 페이지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벌써 세 번이나 우리가 액션을 한 거죠. 그렇게 액션을 해서 바뀌어진 요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런 걸 긁어와야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한 것처럼, 앞에 얘들처럼 그냥 주소창으로 가면 보이는 첫 화면에서 뭐 다 가져오든, 그 다음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져오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웹브라우저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한 다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될 때는 우리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웹드라이버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구글 개발자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한 다음에 아이디랑 암호를 직접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네이버 검색창이나 같은 데 가서 네이버 개발자 센터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 여기 딱 가신 다음에 여기 뭐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많은 API 플랫폼 여기서 다 뭐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건 유료고 할 텐데 저희는 쭉 내려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름은 임의로 지으시면 돼요. 뭐 테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사용하는 API는 구글 검색 API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구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개발, 웹페이지 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http 그죠? 이 슬래시 2개 로컬 호스트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로컬 호스트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 자신 요 얘기죠. 그게 로컬 호스트예요. 지금 여기 요렇게 하고 잠깐만요. 네. 등록하기를 누르면 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그런데 이게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또 만들지 마.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를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그 코드에 요건 제 아이디거든요. 이거를 지우시고 여기다 컨트롤 V에서 바꾸시고 여기 지금 암호가 안 보이잖아요. 보기를 누르면은 이 암호도 보이거든요. 이걸 긁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넣으시면은 네이버한테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검색 IP를 이용하는 거예요. 검색 API. 그런 다음에 이 코드에 보면 서치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요 KI 킨이라고 넣으시면은 지식인 검색 결과를 내가 받아보겠다는 소리고 요 자리에다가 만약에 블로그라고 한다면 블로그 검색 결과 여기다 뉴스라고 한다면 뉴스 검색 결과 다운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지식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뭐 카페도 있고 뉴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뉴스라고 하는 거는 뭐 기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뭐 소수의 전문가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 보통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기에는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스보다는 블로그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뭐 블로그에 일기 쓰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블로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특히 그 식당 같은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보수를 받고 그 매장 홍보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블로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인위적인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지식인은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고 보통 사람들이 답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여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에서 매크롤링을 하면
더 강력하고 더 트렌디한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 SNS는 이런 웹크롤링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지 않고 돈을 지불해야 좀 웹크롤링이 되는 모양새를 많이 만들어놔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뭘 하려는 거냐면은 연세대학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지식인 검색 내용을 쭉 가져와서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한 이게 5개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그 지식인 검색 내용이고,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링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 질문 올리고 누가 답변한 거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뭐 로스쿨에 대해서 누가 궁금했나 본데 올리고 답변한 거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문이고, 이 링크 클릭하면 또 실제로 해당 글의 링크죠,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개 정도 되는데, 얘들이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여기 방금 생긴 또 CSV 파일 있죠. 여기 열어보시면 이게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개. 자,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좀 쭉 길게 나오고, 이 시열에 그 실제 링크가 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걸 왜 하냐면은 보통 웹크롤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 주소를 딱 찍어서 알면은 거기 가서 뭐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통째로 다 가져오든지 이것처럼, 아니면은 뷰티풀숲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화된 값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쭉 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그게 웹크롤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밑에 걸 보시면 뭐 블로그든 뉴스든 뭐 지식인 검색이든 좀 타겟을 정한 다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가 속해 있는 링크를, 지금 여기는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뭐 5,000개든 10,000개든 이거부터 먼저 뽑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링크 하나하나 가보면 연세대학교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2개 이상의 키워드가 동시에 있는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조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링크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각각의 링크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한 것처럼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통째로 긁어오든지, 아니면 뷰티풀숲을 이용해서 필요한 어떤 구조화된 값을 가져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를 뭐 축적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7일 날 아마존 그 클라우드 안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끌어온 걸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설명을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웹크롤링의 어떤 일반적인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뭐냐, 명령어 중에 이 느낌표가 붙은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하신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서 이게 지금 멈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느낌표를 붙인 이후의 명령어는 이거 잘못됐네. 얘는 여기 이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를 실행한다고 지금 이 상태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피터 노트북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우리가 하나 더 실행시킨 다음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하나 더 실행시킨 다음에, 하나 더 실행시킬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시키는 꼴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건 아니고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하려면은 또 C 드라이브에 뭡니까? 파이낸스에 이거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스크롤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사실 이 상태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 실행안이라고 지금 멈춰 있는 것 뿐이고, 그죠? 얘도 네이버 크롤러라고 하는 가상환경,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C드라이브의 바이낸스의 네이버 클로러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PIP 프리즈 뭐 어쩌고 나가는 이거를 여기서 실행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엔터 치는.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얘는 뭐라는 거냐면은 이 명령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파이썬 개발하다 보면 뭐 리퀘스트도 설치하고 뭐 필요한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이썬 코딩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 안 하셨으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실행하다 보면.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냐면 제이슨이 필요하다.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제이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가 않고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걸 이제 좀 입력하고 실행해 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줄기차게 나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 OS라는 뭐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계속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현재까지 오늘 내가 설치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requirements txt 안에 다 저장을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타이핑한 게 아니고 파이썬을 개발하다 보니까 설치하게 된 걔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 파일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저장이 됐죠? 컴퓨터 오늘은 일 그만하고 이제 닫아요. 컴퓨터를 꺼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틀 전에 무슨 라이브러리를 어떤 버전을 설치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어디서 다 메모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내가 이틀 전에 만들었던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상황하고 이틀 뒤에 다시 그 시작하는 상황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 전에는 실행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requirement txt를 가지고 그 어디 있습니까? pip install -r require one 아이고 원츠 txt 이걸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무조건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내가 설치해 놓은 라이브러리랑 똑같이 설치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항상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코드를 계속 만들고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내가 추가로 설치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뀔 때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실행을 하면은 이 requirement txt가 또 갱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이걸 또 실행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개발 환경을 조금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까지 일단 다 되시면은 4월 17일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이게 여기까지 되셨을 텐데 혹시 뭐 수업을 못 들으셨거나 뭐 여러 사정으로 안 되신 분은 지금 올려드리는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기록 기록 중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